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조성실의 후 진행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중고생 자녀분이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고3 수험생을 또 둔 학부모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계속 마음 졸이고 그러실 텐데요. 자, 내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아니고 다른 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만날 부딪힐 문제가 미리 노출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공부 잘하는 아이는 상관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학원을 다니는 그 아이들은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반대로 그 학원을 다니지 않은 아이는 아마 피해가 크겠죠. 말로만 돌던 이 현직 교사 학교, 그러니까 학원의 또 스타 강사들 간의 이런 검은 거래, 이 실태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또 언론 취재가 더해져가지고 그 실태가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을 심층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셜록 조아영 기자입니다. 예, 아이고, 뭐,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무거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니까 뭐 문항거래 비리 뭐 이렇게 불리던데요. 문항거래 비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문항거래는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아니면 강사에게 사교육업체에서 사용되는 교재 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EBS 교재나 아니면 서점에서 공개적으로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집필하는 건 겸직 허가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정 학원이나 특정 강사에게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2016년부터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한 사안이고요. 겸직 허가가 나와서도 안 되는 불법 행위. 아, 겸직이 허용이 돼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허용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아주 뭐 거의 명백한 불법인 것 같은데, 이따가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것이 그냥 뭐 관행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 기자 말씀을 듣고 보면 이거 뭐 그럼 관행적인 어떤 그런 걸로도 볼 여지가 없는 거네요? 관행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명백한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을 사고 파는 행위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문항 거래를 하는 교사들이 소위 말하는 능력 좋은 분들이십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하거나 아니면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출간 전에 EBS 교재를 유출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평가원의 의견, 그러니까 정답 도출 논리 같은 게 이제 복수 정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복수 정답에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유출하는 행위. 이거 두 개 다 엄청난 불법 행위거든요. 네, 이런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 그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비리들, 네.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이제 뭐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 수사의 어떤 그 발판 계기가 된 것이 이제 감사원 감사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계기는 2023년 6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경찰 수사도 같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건 그럼 좀 잘한 거네요? 잘한 것도 있어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긴 했죠. 그렇죠. 사실은 이 분야가 오랜 그런 어떤 뭐 그 비리 사슬 뭐 이런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그 파헤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일부에서 뭐 저항 반발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뭔가 그래도 좀 제대로 좀 파헤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2018년에서 23년까지 5년간 드러난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자, 그 감사원에서 처음에 적발된 사람은 뭐 249명이요? 네, 249명의 현직 교사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126명을 입건을 하고 또 송치한 인원은 더 줄어요. 100명을 송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죠? 감사원하고 경찰하고? 일단 감사원 감사 대상이 현직 교사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이 적발된 게 249명이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그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학원이나 그리고 강사들도 같이 참고인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확인했고요. 근데 경찰은 그보다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업무방해 혐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그런 내부 수사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추려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리는 저질렀는데 엄격하게 이제 실정법상 걸리는 사람들만 좀 더 추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 100명 중에는 현직 교사가
72명이고요. 사교육업체 3곳 그리고 강사 11명 등이 같이 송치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은 약 19억 원 정도인데요. 교사 한 사람이 19억. 근데 그 교사가 문항 공급 업체를 차려서 이제 매출을 올린 거죠, 사실상. 본인이 차려서? 네, 본인이 차려서 다른 교사들이랑 같이 모아서 이제 문항 공급 업체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현직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네. 정말 능력자인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이 또 엄청난, 다른 교사 일반적인 평균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대부분 이제 억대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한 사례 중에서는 강사 한 명에게 7억 5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강사 한 명한테? 네. 와. 도대체 뭐 얼마나 특출한 문제를 만들어 준 건지 또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비리 사례를 뭐 꼽자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제일 종합적인 비리를 저지른 교사 한 분을 제가 찾았는데요. 네. 서울 송파구의 보성고 B 교사라고 저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7억 5천만 원을 받은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강사 이외에 이제 사교육업체 9곳하고 거래를 해서 총 11억 2,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네. 일단 그렇게 만든 문제의 출처가 출간 전 EBS 교재를 유출받아서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EBS 교재, 예. 출간 전에 EBS 교재에서 빼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판매한 문항을 또 학교 내신 시험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적발된 사례죠. 거의 뭐 1타 3피네, 이게 지금. 네. 화투판으로 치면은. 엄청난 사람이네요, 정말. 네. 자, 셜록은 그러면, 어떤 독자적인 취재를 한 겁니까? 일단 감사원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어느 학교의 누군가, 그리고 어느 학원의 누구인가가 다 익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예. 예. 응? 우리 일반 시청자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뭐 여기 뭐 제가 들어보면 전부 막 명문고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떤 학교에 어떤 교사들인가 그거를 찾아내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249명 중에 4명을 찾았고요. 네. 학원 강사는 2명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찾았는지는 얘기 안 해주실 거죠? 그거는 취재 기법과 관련이 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그 중에 4명을 찾았다는 걸 보니까 그 4명 찾는데도 아주 힘이 들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한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걸리긴 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출제 검토위원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선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대상 네. 후보가 되네요. 그 중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열심히 구글링도 하고 수소문도 해서 찾은 게 4명이었습니다. 야 대단하네. 하여간 셜록이 보면 아주 끈기 있는 취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다른 보도들도 보니까. 이 교사들은 아주 뭐 그 인자를 만났네. 네? 또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자기들이 맞다고. 네, 그렇죠. 본인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에도 문답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인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자, 어떤 학교들이죠? 대표적인 학교 얘기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장충고가 있고요. 네. 장충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제 사립고등학교고, 이제 서울 송파구의 보성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목동계에도 좀 많았는데요. 목동 지역에도 양정고등학교와 목동고가 있었습니다. 양정고는 저거 자율형 사립학교 자사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뭐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양정고, 보성도 그렇고. 네. 이거 뭐 다 지금 내 학교가 다 뭐 쟁쟁한 학교들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학교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들, 물론 이제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보도한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이제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기가 맞다라는 것까지 아니다라고까지는 부인을 못했을 것 같고 그렇게 찾아냈으니까. 다만 내가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발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죠. 당연히 그런 말을 했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반론이라고 하면은. 일단 양정 뭐 하나하나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장충고 A 교사는 저희가 만나거나 전화가 길게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이제 겨우 교무실 통해서 연결이 됐을 땐 잘 모르겠다고 하고 바로 끊었고요. 근데 다만 일단 학교 차원이나 교사 차원에서 저희에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거나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런 부인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좀 요즘에 좀 화제가 됐던 메가스터디 조정식 강사와 거래를 한 교사인데요. 조정식 강사뿐만 아니라 11개 이제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해서 2억 3,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조정식 강사에게만 받은 돈이 조정식 강사 측에만 받은 돈이 5,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조정식 강사에게 출간 전 교재를 유출해서 전달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거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변명을 뭐라고 해요? 잘 모르겠다 하고 바로 황급히 끊더라고요. 모르겠다? 네, 저희가 학교 측에도 서면 질의서를 이제 학교장, 교사,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각각 보냈는데 유의미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야, 근데 이 사람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 스타 강사가, 또, 저하고 이름이 또 이렇게 비슷해요. 네. 조정식. 이분 유명한 강사죠? 티처스에 나오고 있는 유명 1타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가강사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합시다. 예. 우선 학교 교사들 얘기부터 하고. 그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보성고 B 교사는 아까 이제 앞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 최근에 통화가 됐는데 저한테 감사원에 할 얘기 다 했다. 기자에게 말할 의무가 없으니까 앞으로 무례하게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끊었고요. 물론 말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 이게 현직 교사고 언론이 취재를 하면 성실하게 그래도 해명을 하고 하는 게 또 국민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네. 이 교사랑 같이 거래를 했던 전에 스카이에듀에서 있었던 조은정 강사고요. 네. 지금 시대인재 목동 쪽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은정 강사를 또 만나봤는데 네.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학원 가서? 네, 가서 만났는데 이제 문항거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보성고 B 교사랑 문항거래 2021년에 마쳤는데 그때 이후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2021년 이후에 갑자기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임했을 뿐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21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불법 거래를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안 했다. 네, 그리고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비리에 대해서 그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양정고의 C 교사는 예. 처음에는 출판 교재를 집필을 하다가 나중에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서 약 2억 1천만 원 가량을 벌었는데요. 이 교사는 제가 학교로 찾아가서 한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 계속 강조했던 건 취재에 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보 보도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관행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능력 있는 소수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고, 그리고 문항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 같은 걸 저에게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가장 황당했던 그런 반론은 학교법인에서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거고, 그럼에도 중징계가 나오면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 컨설팅을 하겠다. 아예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그냥. 근데 그럼 진작에 하면 될 일을. 그렇죠. 왜 교사 신분으로? 네.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도덕성이 꽝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얘기는 전혀 지금 안 나왔네요, 지금. 안 나왔던 거죠. 아니, 2시간이나 얘기했다면서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진들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들이 다 배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저에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문항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앞으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인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야, 참 정말 대단하네. 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동고 D 교사는 문항거래로 약 2억 원을 벌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분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내신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거예요. 야, 참 정말. 네. 저한테도 똑같이 이제 관행처럼 해온 일이고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죠. 학교장도 알고 동료 교사들도 알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좀 능력 좋고 괜찮은 선생님으로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감사원 적발되고 범죄자가 된 것처럼 되니까 좀 약간의 억울한 그런. 왜 나만 걸리냐,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필요한 일을 한 거다. 또 그런 식인가 봐요? 네,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금지한 행위라는 걸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공문이 내려왔던 기억은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감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거나 적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다 쉬쉬하면서 했다. 공문은 공문이고, 네.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교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 사건에 지금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조정식, 조은정, 두 분 다 조씨야. 저희 둘도 조씨입니다. 참. 자, 전부 스타 강사들인데 이거 아마 학부모님들 이 방송 지금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강사들은.
자, 이분들, 이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진짜 스타 강사의 어떤 그런 검은 거래가 드러났는데, 자, 이분들의 그 비리 수법, 유형, 그리고 또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궁금해요. 뭐 첫 번째로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 말씀드리면요. 일단 감사원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문항거래 정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학원 측에서 먼저 장충고 A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 월간 그런 모의고사 교재에 나갈 건데 문항거래 해주겠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메가스터디 직원이 조정식 강사 측에 장충고 교사의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그럼 그 연락처를 그 강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거래하던 문항 공급업체가 있어요. 네. 거기다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랑 그 교사랑 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조정식 강사의 교재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실제 거래는 강사 본인이 직접 교사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항 업체를 끼고 하는 거예요. 업체가 네. 교사랑.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처음 문항 10개에 대한 판매 대금 200만 원을 조정식 강사가 그 A 교사에게 직접 송금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게 또 드러났네? 네. 아이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가 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네. 23번 문항에 있는 지문이 그 수능 2개월 전, 그러니까 9월 달에 발간됐던 조정식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동일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TMI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동일하게 나와서 그때도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그렇고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오긴 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EBS에 원래 들어갈 TMI를 그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있었는데 이 A 교사가 EBS 지필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뭐 지문을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일단 하나의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사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았죠. 이제 우연의 일치다. 자기도 일치다. 검색하다 보니 이런 서적을 발견해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된 거고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해명을 했고 수사 결과도 그 둘 간의 커넥션을 정확하게 짚어내진 못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밝혀지진 못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수능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한 대학 교수가 그 EBS 감수본에 있었던 그 파일에 그 TMI 지문을 들고 간 거예요. 출제를 하러 갈 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지문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된 거고, 그 조정식 강사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적중률이 너무 높다. 너무 대단한 강사다 이런 평이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이 문항도 결국에는 그 장충고 A 교사에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항 거래했다는 건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은 뭐 본인이 부인은 못 하겠어요? 뭐 문항 거래 자체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사실상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네. 자, 그리고 또 조은정 강사는 어떻습니까? 네, 조은정 강사는 일단 그 보성고 B 교사랑 2015년부터 거래를 했다고 해요.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조은정 강사가 원래는 공무원 이제 시험 쪽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사교육 업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입시 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문항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EBS의 직접 연계율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EBS에 나왔던 지문이 수능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EBS 변형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교재를 뽑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보성고 B 교사가 이제 조은정 강사의 그 요청을 받고 EBS 교재에 나온 지문에서 문제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냥 나와 있는 시중의 문제집이 아니라 출간 전 교재를 본인이 입수해서 만들어서 팔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았는데 조은정 강사는 제가 만났을 때 보면 뭐 되게 크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너무 당연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의연하게 저한테 대처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런 수법이 그래요? 얼마나 이제 관행처럼 일부 교사들과 이루어졌나 그걸 짐작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의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그냥 무감각한 거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본항당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문항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제 책정이 됐었고요. 조은정 강사는 원래 문항당 10만 원이었다가 B 교사가 이거 출간 전 교재 입수하기 너무 힘든데 단가 올려달라고 하니까 14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진짜 이게 세네요. 네. 그럼 이 교사들이
주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로 이제 그 지필진 뭐 이렇게 참여하고 시험 문제 출제위원 참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경향,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 스타일이 다 알겠네.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럼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협조한 이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 알게 모르게 큰 진짜 그 이익을 받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학원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불이익을 봤을 것 같은데 법률적인 쟁점은 뭐가 있나요? 지금 저 당사자들은 뭐 부인을 하는 분위기 같은데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무난거래로 현직 교사가 징계됐던 사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이런 것들이 적발이 분명히 됐었겠죠, 좀? 적발이 됐던 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6년도에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이유도 그때 당시에 스카이에듀의 이근갑 강사라고 있는데 그 강사가 현직 교사랑 거래를 하다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을 유출을 받아서 본인 교재에 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사법의 처리를 받았고 징역까지 살다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형을 받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문항거래에 대해서 크게 단속이 없었다 보니까 문항거래로 징계를 받거나 뭐 처벌을 받거나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청탁금지법 위반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는데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을 문항거래에 적용하는 것도 첫사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당한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이게 정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교사가 수능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자기의 출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있는 소속된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뭐 내신 시험 문제로 내고 그리고 좋은 기회에 EBS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까지 하면서 기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좋은 출제 능력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현직 교사로서 쌓은 능력을 외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사교육에다가 그 재능을 써먹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사들에 대한 뭐 경찰 수사, 사법 처리 문제는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테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기소를 할지 말지 네. 이제 좀 뭐 아마 이런 정도 내용이면 뭐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뭐 약식 기소를 하든 제일 약하면. 네.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학교 내부에서도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 중 162명이 적발이 됐는데요. 단 한 명도 징계가 아직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니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교육감이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나와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뭐 열심히 징계를 하기 위해서 뭐 감사도 하고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이제 각 시도교육청 쪽에 징계하라고 징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6월인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조금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늦어질까요?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동안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좀 방관하고 묵인해 주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막 징계를 때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내키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일단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거래로 징계를 대규모로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대상도 우선 너무 많고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건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가 교사들을 찾아갔던 그 시기도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감사원 보고서가 발간된 건 2월이었거든요. 그럼 2개월, 3개월 뒤에 이제 찾아갔을 때 아직 그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몇 달이 지났던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그때 학교 찾아갔을 때가 3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그럼 본인은 징계 나는 안 당할 거다 거의 뭐 이렇게 믿고 있던가요? 뭐 징계가 나와도 경징계 수준으로 끝나지 경징계다? 않을까라고 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미 본인이 중징계를 받을 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오하는 사람도 있고. 예. 조 기자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시기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좀 늦춰지고 있다. 응? 네,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사가 이런 영리 활동하는 게 공무원법에 금지가 돼 있죠? 네, 국가공무원법에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만약 영리행위를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학교장한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적발된 교사들 중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번에 적발된 249명 중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게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데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학교장한테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네, 측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그 4명의 교사들 중에서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물론 이게 서울 시내에서만이죠? 서울시에서만 162명.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네. 소속. 자, 그럼 이게 물론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교사도 많고, 숫자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또 어디 대도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이게 지금 거의 만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그렇게 비리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문제 만들어가지고 학원하고 거래한 건데, 이게 뭔 문제냐. 일단은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더 또 이제 나가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일단 기본은 그거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간의 어떤 그 풍토, 네. 학교 분위기, 그 다음 교사들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이, 그 비리가 아니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죠. 제가 한 명의 제보자를 또 만났는데요. 그 제보자도 현직 교사였고, 그분은 조정식 그 영어 강사랑 거래를 하긴 했는데, 초반에 조금,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왔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이게 관행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나 모의평가나 EBS 집필진을 하려면 수도권 쪽에 있는 교사들이 좀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겠죠. 어쩔 수 없이 회의도 해야 되고 네. 자주 만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교사들보다는 보통 서울 그 외곽에 이제 경기도 이쪽에 주로 이제 있는데, 이게 그 소수 교사들만의 행위라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관행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학교장이나 다른 교사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밑에 교사가, 네. 자, 내가 학교장이야. 내 밑에 교사가 여기가.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월급보다 어떨 때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입 싹 닫고 속된 말로 그냥 자기만 다 먹을까요? 아니면 좀 상납, 응? 네. 아니면 좀 나누거나 동료들 아니면 자기 상급자한테. 그런 거는 적발이 안 됐나? 그런 것까지는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동료 교사들 중에 조금 능력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을 해준다? 네, 사교육업체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또 뭘 받겠네, 서로 그러면. 최소한 수수료를 받든지. 근데 수수료를 중간에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중간 브로커가 되는 거죠. 브로커가 되는 거네. 네, 그런 교사도 있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가 만났던 그 양정고 교사는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네, 소개해주고 끌어주는 게, 그럼 후배 교사들은 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종의 미풍양속이네. 네. 그래서 너무 계속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네요, 그러면. 네. 정말. 야. 그 피해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결국 돌아가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징계가 더더욱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아마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또 평가원, 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네. 그런 데는 또 구조적 비리는 없을까 이런 의문까지 들어요. 응? 일단 업무 태만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거죠. 이번에 그렇죠. 사실 감시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동일 지문이 나왔던 것에서도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원 직원들이 원래 조정식 강사처럼 엄청 유명한 일타 강사들은 그 모의고사나 교재를 다 사서 수능 출제 문항하고 겹치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에만 조정식 강사의 그 사설 모의고사 교재를 못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일부 특정 수강생들만 살 수 있는 거라서 안 샀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사서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거 수사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경찰 쪽에도 좀 취재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경찰은 뭐라 그래요?
경찰 쪽에서는 뭐 제가 수능 동일 지문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아직 없었고요. 그쪽에서도 뭐 아니 좀 더 뭐 수사 확대 수사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 뭐 더 큰 비리 어떤 여지나 이런 부분은 뭐 경찰은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한 건가요? 그냥 드러난 것만? 네, 뭐 저에게 그냥 하는 말로는 추가 제보가 있으면 더 수사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만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아주 수도 있죠. 만연한 비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재수없게 걸렸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법의 판단보다는 좀 더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어요. 1차적으로는. 아무리 만약에 송치된 일부 교사나 뭐 직원들이나 뭐 강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불송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교의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 것도 사실 신뢰에 기반하는 그런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교육에도 보내는 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이 그 일타 강사에게 실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보내는 걸 텐데 그렇죠. 이 뒤에서 이렇게 문항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아니 나도 뭐 학부모인 적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일타 강사 뭐 소위 스타 강사들 왜 쪽집게 강사라고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문제 자기들이 만드는 걸로 알았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네. 야 참. 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능력자도 아니네. 아니, 물론 자기 연구소를 차려서 그 안에서 문항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교사는 그만둬야지 일단. 그럼요. 그 사람은. 그런데 현직 교사랑 조정식 강사도 현직 교사와 거래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 문답조서에서 이제 밝힌 바 있는데요. 거기 EBS 지필진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면 수능에 가까운 양질의 문항을 뭐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가격을 쳐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랑 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한 거죠. 애초에 이게 수능 경향을 본인들이 먼저 알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수능이나 입시의 공정성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이번 이런 사건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고 또 이제 당사자들은 사법 처리까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뭔가 교육 당국, 학교, 학원가에 경종을 울릴 법한데 이런 풍토가 사라질까요? 이런 비리 구조가? 사실 잘 기간적인?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제가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게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반면에, 다른 이제 전문가는 이게 어쨌든 사교육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되고 이 수능이나 입시 시스템을 뭔가 뒤집지 않으면 어쨌든 결탁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줬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교육부가 찾아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제 징계를 진행을 뭐 좀 느리지만 하고 있거나 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뭐 교육하겠다, 뭐 연수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들의 그런 태도나 의식 자체도 사실 충격적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어떤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다른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셜록만큼 열심히 안 파고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셜록이 보면 좀 이렇게 일반 다른 여타 매체들이 그 깊게 취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런 영역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종종 아주 좋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아직 매체력이 크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실제로 또 이렇게 막 제도를 바꾸거나 그죠? 네. 뭐 어떤 그 당국의 어떤 조치를 끌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보도를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또 사례가 하나 있었죠. 아, 네. 최근에 제가 한 보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 셜록의 김보경 기자가 한 보도인데요. 네. 그 영덕에서 의성 산불이 크게 났었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영덕군에서 활동했던 산불감시원의 산재를 이끌어내고 영덕 군수에게 사과를 유족들에게 받고 이런 것까지 이르게끔 열심히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셜록 계속 좋은 보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질문 안 해줘서 얘기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법의 판단보다는 이 사교육업체에서 일하는 일타 강사들이든 현직 교사든 모두가 자신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취재 결과, 제가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사실 조정식 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보도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무혐의를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무혐의와 혐의 인정에 대한 얘기보다는 본인이 문항거래를 직접 했냐,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현직 교사들도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한 명도 뭐 후회하는 말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자, 사법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먼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네요. 자, 우리 조 기자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보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보도 보고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사회 특히 자녀들 있는 학부모들 정말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자, 조정식의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조 기자 또 다음에 좋은 보도로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